마음의 꽃.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어질고 착하신 나라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나라님이 다스리고 계신 나라는 그리 넓진 않지만 경치가 그림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몹시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어 대부분의 백성들은 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일이라곤 1년의 봄과 가을 두 계절밖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부자 살림을 영위하고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님이 덕이 많아 신께서 특별히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유독 신의 총애를 받는 백성이니 결코 다른 곳 일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았자 소용도 없다 하며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부유하고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나라님 마음에는 대단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적고 그저 돈 많은 것을 제일로 알고 돈만 많으면 귀하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나라님께서는 늘 심려하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쌀쌀하고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이 자그맣고 평화로운 나라에도 찾아왔습니다. 새파란 바다 위를 봄이 건너와서 언덕과 수풀에 말쑥말쑥한 푸른 싹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시의 나뭇가지에 솟아서 따뜻한 햇님을 향하고 움쩍움쩍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봄을 맞이한 조그만 새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껏 뛰기도 하고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숲을 온종일 날아다녔습니다. 풀과 꽃은 피어서 우거지고 백성들도 즐거워하며 봄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4월 초닷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초닷새 날은 이 나라에서 1년 중 제일 즐겁고 제일 번화하게 노는 축제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이 일을 쉬고 좋은 떡과 술을 많이 차리고 집집에 꽃문을 세우고 꽃등을 달고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며 가장 즐겁게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해에도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며칠 전부터 음식과 옷과 여러 즐길거리를 장만해 놓고 어서 4월 초닷새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이 며칠 지나 드디어 온 백성이 기다리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부시게 찬란한 새옷을 입고 새벽부터 집에 차려두었던 음식을 먹고 이른 아침부터 취한 얼굴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에 나서 보니까 거리마다 새로 만든 게시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리 대신이 붙인 것인데 전에 없던 일이라 모두들 주의하여 읽어보니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고 가장 기념할 날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의 너그럽고 현명하신 임금님께서 마음의 꽃이란 꽃씨를 국민에게 나누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꽃씨는 이 세상 보통 꽃과는 달라서 마음이 착하고 깨끗한 사람이 기르면 좋은 꽃이 피고 마음이 나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기르면 나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을 오늘 심으면 꼭 1년 지난 후 내년 4월 초닷새 날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임금님께서 친히 다니시며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는 상금 10만 원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으니 우리 백성 어느 누구든지 이 귀중한 꽃을 잘 길러서 곱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도록 하시오. 꽃씨는 오늘 아침에 분배할 것이니 오늘 밤에 일제히 심으시오. 이 계시로 인해 백성들은 더욱 기뻐하며 이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온 나라 구석구석이 떠들썩하였습니다. 복 많고 평화로운 이 나라의 시가 바깥 한적한 마을에 가련한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13살의 소년 마링그는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애달프고 가난한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 따뜻하고 남들은 모두 여유로운 살림을 하는데 어린 마링그만은 병드신 어머님을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 모셔놓고 아침 저녁 먹거리를 구하기에 몸이 견딜 수 없이 고달팠습니다. 마링그가 제일 좋아하는 봄은 왔지만 병중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5일 축제일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일을 쉬고 아침부터 축제를 즐겼지만 마링그만은 홀로 산중에서 나무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날이 서산으로 넘어들며 날도 저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를 지고 돌아오는 마링그가 꽃 피어 우거진 잔디밭을 지나다가 온 종일 기쁘게 놀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기쁜 날 어머님께서는 밖에 나와 보시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다니. 이 꽃이나마 꺾어다 어머님 머릿맡에 놓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하고 잠시 앉아 꽃을 꺾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나라님의 신하분들이 오셔서 꽃씨를 주시며 내년까지 잘 기르라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시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링그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머리맡에 꽃을 놓아드리고 그분들에게서 받은 꽃씨와 그 이야기를 모두 어머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링그야, 너는 마음이 착하고 고우니 어쩌면 예쁜 꽃이 피어서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어서 심어보렴.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마링그는 어머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 희망을 갖고 그 씨를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병드신 어머님과 가련한 마링그는 날마다 싹이 나오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어느 틈에 봄도 저물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벌써 일들을 그치고 이제는 매일 한가로이 지내며 모이면 마음의 꽃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댁에는 꽃씨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예쁜 싹이 나와서 잘 크고 있습니다. 당신 댁에는 어떻습니까? 얼만큼이나 컸습니까? 우리 집 꽃은 수정같이 깨끗한 싹이 쑥쑥 커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만나기만 하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남의 집에 싹 트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되도록 남보다 더 좋은 꽃을 피워서 혼자 상을 탈 욕심에서인지 일체 남에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봄이 다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또 깊어가도록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린고와 병든 어머니는 꽃씨에 날마다 정성껏 물을 주며 길렀지만 웬일인지 전혀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구차한 살림이지만 아프면서도 일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그 꽃나무를 기르는 가련한 모자에게 그건 얼마나 간절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이나마 헛되이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매우 마음 아팠습니다. 싹이 아니 나와도 어머님과 착한 마린그의 정성과 보살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와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 가을이 가고 또 눈이 오고 그 눈이 녹아 또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4월 5일의 즐거운 명절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내에 길러서 곱고 예쁜 꽃을 피운 백성들은 얼마나 이 날을 고대하였을까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날을 시작하는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검사를 시작하는 종소리가 멀리 온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10만 원이나 되는 나라님의 상금을 누가 타게 되려는가? 백성의 가슴은 다름질하듯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착하고 어지신 나라님은 꽃으로 꾸민 황금마차를 타시고 그 뒤 마차에는 총리 대신이 따르며 마음의 꽃을 검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근한 봄볕이 거둥하시는 행렬을 따뜻이 비추었습니다. 1년 동안 기른 아름다운 꽃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야말로 10만 원을 탈 사람이야. 내 꽃이야말로 나라님께 상을 탈 만큼 아름답게 피었지. 하면서 길거리에 산같이 모여선 백성들이 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화분에는 가지각색의 꽃이 피었으나 어느 것에도 나라님은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핀 꽃을 보시어도 웬일인지 낯을 찡그리시며 오히려 노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꼭 자기가 상을 탈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뜻밖의 상황에 낙심하여 다가서면서 대신님, 제 꽃이야말로 다른 꽃보다 몇백 갑절 잘 피었습니다. 아,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아, 벌써 보았네. 벌써 보았어. 이 꽃은 잘 피었네. 10만 원을 타게 되겠었지요? 동전 한 푼도 못하겠네. 이렇게 총리 대신은 대답을 하면서 나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보는 꽃마다 아름답고 멋진 꽃이 피었으나 나라님께서는 낯을 찡그리시면서 자꾸 마차를 재촉하여 가셨습니다. 따르는 시종들도 그 까닭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을 아는 이는 오직 총리 대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주 낭망하신 나라님께선 더 이상 꽃은 보려고도 아니하시고 그냥 대궐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10만 원의 상금을 실은 마차 또한 마찬가지로 헛되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시던 나라님의 마차가 마침 어느 한적한 길을 지날 무렵 길가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이유를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총리 대신은 곧 내려가서 그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울고 있던 소년은 가련한 마린그였습니다. 마린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착해서 좋은 꽃을 피워 나라님께 검사를 받는데 저는 마음이 다른 분들만큼 착하지 못한가 봐요. 암만 정성껏 길러도 이렇게 싹도 아니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건만 아마도 제 마음이 몹시 나빠서 싹도 나오지 않고 썩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렸습니다. 마린그는 나라님께 대단한 벌을 받으려니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그 소리를 듣더니 벼란간 큰 소리로 폐하,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꽃을 피게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 소년입니다. 나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른 마차에서 내려오셔서 반갑게 마린그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론 마린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귀여운 소년이여, 이름이 무엇인가? 마린그입니다. 오, 마린그. 아, 나의 실망을 네가 없애주었구나. 자, 그 마차에 있는 10만 원을 이 아이에게 주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신하들이 앞마차에 실었던 10만 원이 든 함을 마린그 앞에 가져왔습니다. 마린그는 어떤 영문인지를 몰라 황송에 당황하며 손을 비비면서 아닙니다. 저는 마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것은 잘 피었는데 제 것은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상을 탈 사람이다. 어서 이 상금을 받아라. 아닙니다. 꽃은커녕 싹도 안이 나왔습니다. 오호, 아니래도 싹이 나오지 아니한 것이 맞는 것이다. 내가 백성에게 나눠준 마음의 꽃씨는 진짜 꽃씨가 아니라 쇠로 만든 것이었단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돈만 알기 때문에 10만 원을 타고 싶은 욕심에 다른 꽃을 구해다 꽂은 것이란다. 그 쇠로 만든 씨에 암만 물을 뿌린들 싹이 나올 리가 있겠느냐. 꽃이 피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내어놓은 너의 그 깨끗하고 착한 마음에 지금 훌륭한 꽃이 핀 것이다. 너의 그 고운 마음 속에는 세상에 제일 가는 고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이다. 아, 착한 마린그야, 정직한 소녀나. 아무쪼록 앞으로도 점점 더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네 가슴 속에 지금 피어 있는 꽃을 잘 기르도록 하여라. 그제서야 마린그는 일어서서 저를 공손히 하고 그 돈함을 집어 어머니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병든 어머님도 나라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아픈 것도 잊으신 채 급히 일어서서 나라님을 배웠습니다. 나라님께서는 모자의 그간 이야기를 들으시곤 더욱 마린그의 효성에 감동하시어 대단히 기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마린그 어머님은 웬일인지 그때부터 놀랄 만큼 건강이 나아지셨습니다. 그 다음날 나라님은 백성 중에 거짓으로 꽃을 구해다 꽂은 이들에겐 벌금을 100원씩 처하시는 일과 함께 효성스러운 소년 마린그와 오직 한 번뿐이신 공주님을 결혼시켜 사위 삼으실 일을 같이 발표하셨습니다.